이렇게 여론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시계까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비명계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바로 그 상황입니다. 어제는 대표적인 친노 그리고 친문계 인사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비명계 인사 다수가 모인 행사에서 독주는 안 된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서 칼을 빼든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어제 비명계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만든 단체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 언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국민에게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 우리가 먼저 극단과 배제의 정치를 벗어나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독주하는 어느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김 전 지사는 정치 전반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말을 아꼈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친문 인사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도 SNS에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며 당 안팎에는 국정 운영 경험과 능력을 지닌 자산들이 많다.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했고요.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용광로 같은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김두관 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SNS에 민주당이 위기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하고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총대를 매라면 맬 거라고 했던 김부겸 전 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재차 자신이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 이러면서 이 대권에 향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비명계들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이제 정치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대를 매라면 맬 것이다. 이 얘기는 대선을 나가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오면 나는 나가겠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아침부터 참 이렇게 또 세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치권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저희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거 이게 야권 내의 비명 또는 반명계 인사들의 활동 공간을 상당히 넓게 열어주고 있는 듯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두관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정말 야권 내에 비명계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차기 주자급의 아주 거물 정치인들이 잇따라서 이재명 대표 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고 이른바 협공을 가하는 지금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협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제 이게 민주정당이라면 한 사람이 추대 형식으로 어떤 후보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은 그동안의 정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이재명 대표 말고도 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미 연임이 돼 있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어떤 주도권의 강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폭넓게 수용을 한다면 본인 이 상황 자체를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을 끌어당기면 최근의 여론조사가 물론 하나의 어떤 요인은 아니겠으나 민주당 자체가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당이다라는 것도 어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게 저는 나머지의 어떤 김경수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의 발언들이 저는 불쾌함보다는 약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이 비상계엄 사태가 바로 벌어지기 전에 그때 선거법 1심에 나왔을 때 그때 상김 삼총 이야기가 나왔죠. 네. 3명의 김 씨와 3명의 전직 총리. 네. 그 활동을 하다가 비상계엄령 사태로 다시 일극체제가 됐어요. 됐는데 그러면 이게 또 언제 변곡점이 생기느냐.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3월 말에 2심이 나오면은 2심이 유죄가 나오면은
그때는 아마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은 조기 대선을 그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조기 대선의 그 직후에 만약에 치러진다고 하면은 그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오기 전에 2심의 유죄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대선을 치르면은 그 굉장히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거기다가 또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지 대법원에서 않습니까? 다 유죄 판결이 확정이 확정되는 걸 되면은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제로 하는 지금, 겁니다. 그 대법원에서 말씀이십니다. 확정되면 네네. 그러는데 네. 2심까지 되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는 민주당 안에서 당장 민심이 움직이기 전에라도 민주당 안에서 주자 교체론 이런 것들이 그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 예상이신 거죠? 예, 예상이죠. 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